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 문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과 좀 연결되기는 하는데요.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통증 치료를 하는데 좀 진단명이 달라지는 그런 통증 질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은 만성 통증은 한 가지 진단명만 딱 정확하게 뭐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도 합병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뇨가 잘 조절되면야 뭐 합병증이 별로 없으시겠지만은 오래 이제 당뇨병을 앓다 보면은 혈관도 좀 단단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또 신경병성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심장 쪽 질환도 같이 생길 수 있겠고 다양한 여러 가지 복합 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통증 질환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자세가 안 좋아지게 되죠. 아무래도 아프면은 그 허리 통증이 계속되다 보면은 보행하는 자세가 안 좋아지게 되고 또 잠을 자는 자세도 또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뭐 안 좋은 자세가 지속되게 되다 보면은 또 그 자세로 인해서 또 통증이 또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근육통이 유발되게 되고 그러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 요런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더 기존의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더 나의 통증을 먼저 유발시키는 통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인제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가 더 원인인가 그걸 먼저 치료를 해 줘야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더 초음파를 활용해서 통증 질환을 치료했던 그런 케이스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네. 두 군데를 좀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해요. 근데 어느 부위든 통증 부위에 대해서 궁금한 부위 그리고 아픈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제가 인제 아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골반 부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골반 부위는 허리의 디스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상근 증후군은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 통증 센터에 오실 때 디스크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아무래도 나는 이상근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디스크를 오래 앓다 보면은요. 대부분 이상근 증후군이 같이 많이 좀 갖고 계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이상근 증후군도 어떻게 보면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큰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엉덩이 쪽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돼서 그 이상근이 뭉쳐서 엉덩이가 뻐근하고 아플 수도 있는 것이고 이상근 밑에 인제 또 굵은 신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있는데 그게 또 눌려서 다리 쪽으로 저리고 좀 또 보행할 때 뻐근하고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인제 그 통증, 저리고 그런 통증이 또 결국엔 '이게 또 디스크가 도졌나?'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경 주사만 맞거나 그런 약만 복용을 했는데 통증은 안 낫고 낫더라도 좀 개운하게 낫지 않고 요런 식으로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증 치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고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상근에 대해서 치료를 좀 풀어 줘야 통증 치료가 좀 더 인제 완벽하게 완전 완벽한 통증 치료가 좀 안 될 뭐 좀 퇴행성 변화니까 그렇게 100% 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상근을 풀어 줘야 좀 더 이제 만족스러울 수 있겠다. 요런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다음 팔꿈치 통증 쪽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근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네. 좀 질문 주시고 계신데 얼굴 통증 말씀 주셨는데요. 얼굴 통증도 너무 다양해서 저도 이제 얼굴 통증 환자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화이트데이 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얼굴 통증도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얼굴 통증인지 말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측성이냐 이렇게 얼굴이 양측성이냐 한쪽만 아프냐에 따라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얼굴도 부위에 따라 이마 그다음에 코 옆에 그다음에 턱 쪽, 입 쪽, 아래쪽, 턱 쪽 요렇게가 나눠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분절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어느 분절이 아프냐에 따라 또 신경 분절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는지 요것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늘 우리하게 통증이 동반되느냐 아니면은 주로 움직일 때 뭐 입을 벌릴 때, 식사를 할 때, 말을 할 때, 양치를 할 때 요럴 때 아픈 통증이냐 뭐 요런 것도 좀 이렇게 우리가 통증에 따라 많이 다르거든요, 얼굴 통증은. 그래서 양측성이냐 한쪽만 아프냐 눈이 같이 뻐근하냐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더 정보가 많이 필요한 게 얼굴 쪽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우님께서는요. "근근막 통증 증후군하고 담 걸린 것하고 같은 건가요?" 요것도 많이 헷갈리실 수 있죠. 담 걸린 것 요거가 우선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담 걸린 거가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만성화되다 보면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시작은 담 걸린 것부터 시작될 수는 있어요. 근데 담 걸린 거는 이게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좀 호전이 되고 나아야 되는데 그게 인제 만성화돼서 결국에는 앞통점이라는 게 근근막 증후군 환자분들한테는 발견이 됩니다. 뭐냐면 앞통점이라는 건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이렇게 저도 근근막 증후군은 누구나 조금씩은 있어요. 요즘 현대인들이라면 다 핸드폰 하잖아요. 저도 뭐 이렇게 우리가 너튜브 막 이런 거 많이 할 때 핸드폰 또 컴퓨터 이런 거 작업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 항아리 자세를 많이 하다 보니 등 쪽에 그리고 목에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져보다 보면 이 뻐근한 근육들 이런 데에 눌렀을 때 앞통점, 찌릿한 그 통증점 요런 데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앞통점이라고 하고요. 밴드 안에 보통 근육의 밴드 안에 앞통점이 있어서 거기를 꽉 누르면 굉장히 많이 아파요. 통증이 재현된다 요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그 부위를 콱 눌렀을 때 아프면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좀 이렇게 그 앞통점을 눌렀을 때 다른 데로 이렇게 좀 퍼지는 리퍼드 페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연관통 요런 통증을 같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리퍼드 페인 연관통은 방사통하고는 또 달라요. 방사통은 신경이 눌려서 저린 통증을 우리가 방사통이라고 하는 거고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앞통점을 눌렀을 때 아픈 연관통은 신경 분절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목을 콱 눌렀을 때 되게 아픈 통증은 좀 이렇게 찌릿하고 퍼지는데 이게 신경 분절을 쫙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여기를 눌렀는데 그냥 이게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하게 이렇게 좀 둔탁하게 아픈 애매하게 아픈 그런 식으로 퍼지는 통증이 함께 동반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넓은 범위로 이렇게 퍼지기도 한다. 심각한 경우에 그렇게 퍼질 수도 있습니다. 담 걸린 게 며칠 이상 지나도 해결 안 되면 문제인가요? 보통은 만성 통증을 우리가 3개월이라고 정의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네, 보통 3개월을 계속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3개월 나는 계속 3개월까지 참다가 교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신 분이 계시긴 했거든요. 근데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든 빨리 해결을 하시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은 통증을 해결하는 시작점이 처음부터 주사를 찌르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주사를 맞아서 통증을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급성 통증의 단계에서는 우선은 막 열감이 느껴지거나 이럴 땐 냉찜질 요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겠죠. 초기 단계에는. 그리고 뭐 물리치료를 하실 수도 있겠고 뭐 보존적인 통증 치료 위주로 가라. 그다음에 그거가 안 되면은 그다음 먹는 약 타이레놀 계열 그러니까 아세타미노펜, 파라세타몰 요런 걸 드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요런 거를 먹을 수 있겠고 그것도 안 되면 근육이완제 요런 것도 같이 드실 수 있겠고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는 이제 주사 치료라든지 이렇게 전기 이렇게 저주파 요런 물리치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될 때 그때는 이제 주사로 찌르는 거까지도 가는 거가 추천되지만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한 달이 되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상담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음도 부자님께서는요. 두통에 먹는 진통제가 있는데 이런 진통제를 근육통 등에도 그냥 먹어도 효과는 똑같나요? 보통은 진통제가 두통에 먹는 진통제 그리고 허리에 먹는 그러니까 요통에 먹는 진통제 그리고 무릎에 먹는 진통제 이렇게 구분이 부위별로 되지는 않아요. 진통제는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 그리고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요런 식으로 그리고 보조 진통제 요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신경병증성 통증에 대해서 그거를 치료 개념으로 먹는 그러니까 신경의 어떤 흥분도를 떨어뜨리는 진통제 요런 개념으로 먹는 거지 우리가 부위가 어디냐 통증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진통제를 구분해서 먹지는 않습니다만 두통은 또 약간 조금 범주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두통이다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그 두통 관련해서
그 약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뭐 주사약들도 개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두통 계열의 약들은 예방을 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계열의 약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하게 진통제 개념이라고 한다면 진통제 그거는 부위별로 나눠서 먹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증 부위별로 나누진 않는다. 그리고 통증의 종류별로 나누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이게 염증성 통증이냐, 신경병증성 통증이냐, 뭐 이런 식으로 기전별로 나눠서 먹는 거는 맞습니다. 네. 산토리니 님께서는요. 아이고 네. 재수생 따님이 목이 아파서 진료를 받았는데 일자목이라고 한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요즘에 수험생들이 일자목이 많아요. 그리고 허리도 일자허리도 있습니다. 허리도. 주사도 한 번 맞았는데 어깨가 아프다. 그리고 손이 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 네. 일자목이면은요. 근데 두통과 어지럼증까지 있으면 이거는 경추성 두통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어지럼증까지 있다고 하면은 이 경추성 두통 중에서도 이 상부 목 쪽으로 아마 근육이 많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뭉쳐 있을 그럴 가능성도 있고 그 상부 경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우리가 그 관절을 좀 담당하는 그리고 또 그쪽에 힘줄과 인대를 많이 그 이너베이션 그러니까 그쪽을 이렇게 좀 담당을 해주는 그런 미세한 신경들과 근육과 힘줄 인대들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쪽이 이제 많이 뭉치면 어지럼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곽 탈출 증후군 이라고 또 질문을 주셨네요. 흉곽 탈출 증후군 같은데 1달 반 정도가 됐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흉곽 탈출 증후군이 좀 많이 어려운 병입니다. 이게 진단도 어렵고요. 그리고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좀 이렇게 진단 자체가 어려워요. 진단도 어렵고 치료 자체도 어렵고 좀 네, 상당히 어려운 의사들도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죠. 치료가 가능한가요? 예, 곤란한 질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흉곽 탈출 증후군, 출구 증후군, 그러니까 탈출 증후군, 출구 증후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문제가 어디에 생겼냐에 따라 좀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고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흉곽 탈출 출구 증후군인데 이게 이제 뭐 신경이 눌리는 거냐 아니면은 뭐 혈관이 눌리는 거냐에 따라서도 또 이게 좀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신경이 눌린다 아니면 혈관이 눌린다 이렇게 흉곽 탈출 증후군 전형적인 특징이 팔을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른다라고 하면은 팔을 들어 올리면은 조금 편안하다 이런 표현 많이 말씀하시는데 흉곽 탈출 증후군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릴 때는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고 고개를 이렇게 제끼는 이게 그러니까 신경이 스트레칭 되는 거예요. 혈관이 스트레칭 되는 동작을 했을 때 어디서 주로 눌리느냐 뭐 요거를 좀 구분을 해야 되겠죠. 요 목에서 눌리느냐 아니면은 요 뼈 여기 요 뼈 이 중요한 빗장뼈 여기서 눌리느냐 아니면은 그 빗장뼈 밑에 또 근육 부분 힘줄과 인대 부분에서 또 눌리느냐 또 요즘에 요런 데가 또 많이 뭉쳐가지고 눌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위에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뭐 근육을 풀어줘서 좀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첫 번째 갈비뼈가 되게 많이 길어져 가지고 그 첫 번째 갈비뼈와 요 빗장뼈 사이를 통과할 때 신경과 그 혈관이 통과할 때 거기서 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 경추의 7번 뼈에 그 가시 이게 뭐라 그러죠? 그 횡돌기 옆으로 이렇게 긴 돌기 척추에 횡돌기가 되게 길어 가지고 또 누를 수가 있어요. 신경과 혈관을. 그것 때문에 눌리는지 뭐 여러 가지를 원인을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눌리느냐. 저 흉곽 탈출 증후군이 정확하다면 사진을 MRI를 찍어봐야 되는데요. MRI도 좀 특수한 MRI를 찍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 별사탕님께서는 3년 전에 요가를 하다가 왼쪽 장경인대 라인을 다쳤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아직도 온전하게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허리 고관절 MRI가 모두 괜찮다. 요런 게 이제 많이 힘들어요. 맞아요. MRI를 찍었는데 다 괜찮다. 다 괜찮다. 이제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MRI가 다 괜찮다는데 나는 아프다. 나는 아파서 힘든데 병원에 갔더니 사진을 비싼 돈을 들여서 보험도 안 되는 MRI를 난 다 찍었는데 다 괜찮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뭐가 문제냐, 내가 이상한 거냐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MRI가 정상이라 그래서 그게
안 아프다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의사들은 MRI를 너무 맹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MRI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게 정상이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통증이 없다라는 거를 통증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허벅지 바깥 부분부터 무릎까지 고무줄같이 팽팽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다. 뭐 장경인대 부위가 많네요. 그래서 아파서 정상적인 걸음이 어렵다. 그럼 장경인대 주사 치료, 그러니까 스트레칭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해보셨다면, 그리고 좀 보존적인 치료를 이미 진행을 하셨다면, 근데 프롤로도 하셨고 충격파 치료도 여러 번 하셨는데 낫지가 않는다. 근데 충격파 치료까지도 하셨다. 근데 조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긴 하네요. 이미 너무 많이 이렇게 좀 컨트랙션이 돼 있다. 단단하게 딱 뭉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 스트레칭과 그다음에 릴리즈가 같이 주사 치료와 같이 동반되는 그런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건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좀 케이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페이션트 인내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힘든 상황이시긴 하네요. 네. 남명자님께서는요, 1년 전 척추 3, 4, 5번 미세골절 진단을 받으셨고, 아마 요추겠죠? 근데 요추 3, 4, 5번은 미세골절이 많이 생기는 부위는 아니긴 한데 아마 다치셨겠죠? 3, 4, 5번. 약을 1년 동안 복용을 하고 통증이 계속돼서 신경차단술을 4개월 전에 받았다. 시술을 했는데도 아직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현재는 리바렉정과 라소프라정, 저거는 약품의 어떤 상품명인 것 같아요. 성분명이 아니라 상품명이라서 어떤 상품, 라소프라정, 제가 성분명이면 알겠는데 상품명이라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통증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어떻게 해야 통증을 없앨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미세골절도 골절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통증의 원인,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특별히 허리가 더 많이 뻣뻣하고 아프냐, 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보행할 때 다리로, 엉덩이, 허리로 뻐근한 거가 주된 통증이냐, 아침에 일어났을 땐 그래도 개운한데 그러니까 저녁으로 가면 갈수록 더 아픈 통증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해서 뭐가 통증의 원인이냐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3, 4, 5번 미세골절이라고는 했는데, 근데 이 미세골절이 한번 일어나고 나서 해결이 딱 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핵이학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이학 검사를 통해서 그 골절이 조금 더 진행이 더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를 또 파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골절 자체를 조금 더 진행이 안 되게끔 그거 먼저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할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꽃나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리에 받쳐서 뒤로 주저앉았다. 그래서 디스크 골절 뭐 2달이 되었는데 엉치 쪽이 아파서 신경 차단술 그거 하자고 하셔서 겁이 나서 거절을 하셨다라고 하셨네요. 근데 디스크가 골절은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뼈가 척추뼈가 아마도 조금 내려앉았다,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디스크 파열이거나 아마 그러겠죠. 근데 아마 뒤로 주저앉았다고 한다면 그 척추뼈가 살짝 이제 내려 주저앉았거나 그런 상황일 것 같으네요. 엉치 쪽이 아파서 신경차단술을 받자고 했는데 겁이 나서 거절을 했다. 물리치료 받고 해도 통증이 잘 안 낫는다. 네, 근데 물리치료해도 그리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신경차단술을 지금이라도 받는 거는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달 정도 지금 전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지금은 적당한 시기로 볼 수 있겠네요. 2달 정도 지났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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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그리고 조금 더 요 케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이상근을 좀 해야 되거든요. 왜 이상근을 초음파를 보면서 해야 되느냐. 오늘 되게 좀 흥미로운, 저희 의사들은 제가 환자분들에 대해서 흥미롭다고 하면 좀 그런데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좋아질 수 있나. 저희 의사들도 이렇게 보면서 와,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틀린 그림 찾기처럼 이렇게 잘 따라서 봐주셔야 되세요. 어디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엉덩이에다가 이제 초음파를 딱 갖다 대요. 그러면 어디가 이상근이냐? 요게 이상근이에요. 여기 이렇게 볼록 렌즈처럼 생겼어요. 볼록 렌즈.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게 엉덩이의 대둔근이에요. 우리 몸에서 대둔근이 가장 크죠? 대둔근. 이게 제일 큽니다. 요렇게 가장 큰 근육. 이상근. 그 밑에 좌골신경이 있어요. 좌골신경. 예. 그 좌골신경이 우리 다리로 쭉 내려가는 신경이에요. 발바닥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 바깥 따라 내려가나요? 아니면 종아리 따라 내려가는지, 아니면 장경인대도 실은 뭐 이건 신경은 아니지만 장경인대 따라서 저리듯이 내려가면 이거는 5번 신경. 그러니까 좌골신경도 5번 신경이 좌골신경 중에 한 일부를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골신경 통도 의심을 먼저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MRI 찍으면서 그것도 구분을 해보긴 해야 됩니다. 장경인대 뭐 그거를 염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상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정상입니다. 우리 그 펠로우 선생님, 그러니까는 전희미 선생님 엉덩이를 이제 좀 찍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상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생각보다 별로 안 크죠. 이게 큰 근육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대둔근이 제일 큰 근육입니다. 대둔근은 뭐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제 장조림 먹을 때 장조림 만드는 그 짝짝 갈라진 그 제일 큰 근육, 고기입니다. 그 근육이 대둔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엉덩이의 장골이라고 하고, 여기에 좌골신경이 이렇게 커요. 좌골신경이. 그래서 엉덩이에 주사 잘못 맞잖아요. 초음파 안 보고 맞으면 깊게 푹 찌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좌골신경을 팍 찌르면 다리로 찌릿하고 내려갑니다. 찌릿하고 내려가서, 그래서 이 좌골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큰일 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고 조심스럽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상근은 더더군다나 중요하다. 이 이상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되게 다양한 역할을 해요. 조그만 근육이긴 합니다만 고관절이 가끔 이제 고관절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엉덩이에 있는 관절은 천장관절, 허벅지 이렇게 사타구니 쪽에 있는 관절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을 밖으로 벌리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고관절을 들어 올리는 역할도 해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양반다리, 앞바다리 하는 거, 그거를 할 때 엉덩이가 나는 좀 뻐근하고 아파요 라고 하면은 이상근이 좀 문제가 있나? 아니면 천장관절이 문제가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의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앞바다리 한번 이렇게 좀 해보세요. 엉덩이가 아프다. 나는 평상시 허리가 좀 뻐근한데, 근데 이제 앞바다리를 쫙 해보는 거예요. 사자다리를 만들었을 때, 그 양반다리, 개구리다리 이렇게 딱 만들었을 때 엉덩이가 아파요? 아니면은 사타구니가 아파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타구니 쪽, 앞쪽으로. 그런 분은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고관절, 앞쪽으로. 엉덩이가 아픈 분들은 이상근 또는 천장관절. 이쪽이 안 좋으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근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상근이, 여기가 대둔근, 엉덩이의 제일 큰 근육, 우리 둔부를 이렇게. 그래서 대둔근을 탄탄하게 키워줘야, 그래야 이제 나중에 근육 소모가 이제 많이 일어날 때 이 대둔근이 그나마 받쳐주는 거예요. 이걸 잘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이상근,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호리병 모양처럼 생겼다. 그 밑에 이만하게 좌골신경이 있고요. 대둔근이 잘 발달된 그런 분들은 깊이가 한 6에서 8cm 사이에 이상근이 놓입니다. 근데 뭐 이상근이 뭉치면 어떻게 되냐? 바늘로 이상근을 찌르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이상근이 뻥 하고 튀어요. 탁 튀어요. 이렇게 탁 튀는 거 보이실까요? 탁 튀죠. 네. 네, 지금 튀네요. 뻥 하고 쳤을 때, 잘 보셨을까 모르겠어요. 네, 네, 튀죠. 건드렸을 때. 네, 이렇게. 이상근이 이렇게 이게 지금 바늘이거든요. 이렇게 이상근 주사를 놓는 거예요. 여기가 신경이고 요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로 이렇게 찌르면은 뭐 난리 나는 거예요. 다리로 찌릿하고. 여기다가 이제 이상근 주사를 놓는 건데, 이분은 이상근이 지금 뭉쳐 있어서 여기 이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상근을 풀어주는 주사를 놓고 있는 거고요. 이상근을 풀어주는 이게 지금 주사인데, 이게 지금 말이 4cm지 이렇게 들어가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수학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뭐 탄젠트 뭐 무시기로 계산을 해 보면 이게 얼마나 깊겠어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계산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거 되게 바늘이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갈 때 조심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를 탁 쳤을 때 찌릿하고 인제 느낌이 오는데 주사를 많이 맞아 보신 분들은 인제 이 느낌을 알아요. 근데 저도 인제 가끔 저 스스로를 제가 찌릅니다. 저는 제가 찌르는데 여기 목 부분에 이거 되게 찌릿찌릿하고 엄청 아파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아파요. 이 찌릿하고 느낌이 올 때 전기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런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이제 엉덩이에 이 탁 하고 근육이 튈 때 굉장히 통증이 이것도 주사 맞을 때 심해요. 그래서 근데 요렇게 찌릿하게 튀는 거는 이 이상근의 앞통점을 제대로 이렇게 찔렀을 때 그랬을 때 요렇게 찌릿하고 근육이 튀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드렸을 때 이렇게 근육이 튀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오셔서 그래도 통증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 거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MRI를 갖고 오시는데요. 근데 보시면 MRI에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많이 판독을 해서 갖고 오세요. 이분도 "이상이 없다."라고 갖고 오셨어요. 근데 이제 유심히 보잖아요. 유심히 보면 틀린 그림 찾기를 좀 해 봐야 돼요. 이제 왼쪽 이쪽이 왼쪽이에요. MRI는 반대거든요. 우리 몸 찍은 거가 인제 반대로 찍혀요. 오른쪽이 우리 왼쪽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우리 몸의 오른쪽을 인제 보여주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를 해야 되는데 인제 그래도 대칭이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 몸이 뭐 완벽하게 대칭은 아닐 수 있겠지만. 보면은 이쪽 이게 이상근이에요. 요게 이상근인데 이상근이 두께가 보면은 왼쪽이 쪼끔 더 두꺼워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이 쪼끔 더 얇아 보여요. 근데 어디가 더 문제일까? 이분은 왼쪽이 아픈 분이에요. 왼쪽이 더 아픈 분이고요. 요게 지금 신경이에요. 요거. 이상근 밑에 신경 내려가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이분은 왼쪽으로 다리가 저리는 그런 통증을 호소하셔서 이 왼쪽 이상근에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셨대요. 뭐 스테로이드 주사도 맞으셨고요. 여러 가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인제 오시기는 오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주사를 맞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주사를 너무 많이 맞았더니 이상근의 근육의 퀄리티가 그러니까 질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근육에 주사를 너무 자주 맞거나 그러니까 국소 마취제로 그리고 근육에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막 자주 맞으면 안 돼요. 근육에 그런 주사를 자주 맞으면 감염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육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근육의 양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잘못 맞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인제 뭔가 제가 뭐를 맞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타병원에서 뭔가를 맞으셨대요. 외국 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맞으셨고 그래서 오셨는데 사진을 이렇게 초음파를 봤더니 이게 이상근이거든요. 뭔가 되게 까맣고 원래는 하얘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육의 질이 이렇게 그 파이버가 그 섬유가 이게 예쁘게 보여야 되는데 뭐 그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이상근이 어느 정도 안에가 좀 차 있는 게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밑에 이쪽이 인제 뭔가 안쪽으로 내장인데 장기들인데 이게 뭐 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육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뭐 그냥 안에가 다 투가 돼서 보이더라고요. 이쪽에 인제 신경이 있고 여기 인제 원래 인대 같은 것들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안에 내장 쪽이 너무 그냥 다 보이더라고요. 꿀렁꿀렁거리는 그런 물 차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주사를 뭔가 잘못 맞아서 염증이 심하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면 이게 대둔근이고 이상근 안이 뭔가 헝하니 비었어요. 보면은 이분은. 그래서 이건 이제 반대편이에요, 반대편. 원래 이상근 사이즈가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근데 MRI 보면 처음 갖고 왔던 MRI는 반대편이 더 이상근이 얇았거든요. 근데 봤더니 반대편 이상근이 더 두껍고 아픈 쪽 이상근은 더 얇아지면서 뭔가 더 문제가 이렇게 생겨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래 가지고 결국에는 주사를 좀 놔 드렸죠. 주사를 놨는데 근육을 키우는 주사를 놨어요. 근육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근육은 무엇으로 키웠냐? 스테로이드로 키울 수 없죠. 그리고 또 국소 마취제는
근육이 무슨 뭉쳤을 때 한 번 정도 탁 쳐 가지고 그 풀어주는 역할로는 되게 좋아요. 근데 계속 놓으면은 근육이 좀 약해진다는 그런 보고도 일부 있거든요.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또 국소마 치제가 좋긴 한데 계속 놓는 건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서 뭐 DNA 주사라든지 아니면 콜라겐. 근데 콜라겐이 가장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콜라겐이 보험이 안 돼서 경제적으로 약간 부담은 됩니다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육이 너무 약해져 있어서 3주 단위로 콜라겐을 4번 넣었습니다. 예, 정말 큰맘 먹고 콜라겐 열심히 넣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지금 3주 단위로 놓고 또 두 번째 지금 이거 놓은 거예요. 두 번째 놨더니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여기 요거예요. 요거. 그래도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차오르는 것 같고 요것도 뭐 그렇고 조금 더 차오르는 것 같죠? 그다음에 이제 요거가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주사 마지막으로 최근에 놓고선 찍은 거예요. 보시면은 그때 헝하니 비어있던 그 부위였는데요.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더라고요. 통증도 정말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네, 좋아지기는 해서 이 부위입니다. 네, 이렇게 돼서 많이 진짜 좋아지기는 해서 통증 자체도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리고 우리 또 질문 지혜정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허리 측만증으로 말씀을 주셨네요. 허리가 반대로 S라인인 70대 엄마가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수술이 위험해서 뼈주사로 버티고 계신다. 근데 그러네요. 측만증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것도 안 듣는다. 뼈주사니까 스테로이드를 계속 맞으신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S라인이다. 70대시고. 근데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척추는 이미 변형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또 수술 자체는 현재는 좀 많이 위험한 상황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보존적인 주변을 받쳐주는 그런 것들을 튼튼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힘줄, 인대, 근육 이런 것들을 좀 보조해 주는 것들이라도 튼튼하게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느 부위가 제일 문제냐, 그 부위에 염증은 이제 스테로이드는 가장 소량만 쓰고 염증을 좀 씻어버리는 그런 종류의 주사들을 많이 놔줘야 되겠어요. 좀 볼륨을, 그러니까 주사에 용액을 너무 국소마 치즈의 농도를 강하게 쓰지 않고 강하게 쓰면은 그 부위에 고여가지고 다리가 마취가 일시적으로 돼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테크닉이 중요하기는 한데. 농도를 약하게 해가지고 볼륨을 많이 해가지고 염증을 씻어내는 그런 방향으로 주사 치료를 하는 게 그런 게 중요하게 조금 테크닉적으로 써야 되겠고 그리고 그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심한 구조물들은 박동성 고주파, 열고주파는 좀 별로 추천은 안 드리고요. 이런 경우는 박동성 고주파로 좀 통증 완화 효과를 그래도 한 3개월에서 조금 더 길게라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헬스를 하다가 왼쪽 손목에 근육통이 생겼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왼쪽 손목에 계속 운동을 하다가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운동을 쉬고 계신데 프롤로 주사, 체외 충격파, 물리치료 다 해봤는데 전혀 나아지지가 않는다. 왼손을 못 쓰면서 오른손을 많이 쓰면 맞아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상적으로 그러면 또 오른손이 아파지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 견갑골 안쪽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기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TFCC 수술을 하게 되었다. 그럼 TFCC는 여기 손목이 안쪽에 있는 삼각 그 인대와 연골이 서로 이렇게 붙여 있는 그런 복합체가 되겠습니다. 수술 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좋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견갑골이 밤에 누워서 잘 때가 제일 아파서 자다가 깰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견갑골 그 안쪽이라고 하면은 저도 이제 거기가 항상 아파요. 저는 컴퓨터 많이 하다 보니까 통증이 항상 있는데 거기는 견갑골 쪽 내전근 쪽이 묵직하고 너무 아파서 제대로 잠을 깊게 못 자는 상황입니다. 스트레칭도 워낙에 많이 하시기는 하겠죠. 근데 통증 자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부위에 주사 치료도 해보셨을까요? 그 견갑골 안쪽에도 통증을 일으킬 만한 여러 구조물들이 있는데
우선은 거기에 또 관절도 있어요, 흉추 쪽으로. 그 관절을 풀어주는 그런 종류의 주사 치료도 뭐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쪽만 좀 근육 비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그쪽에 좀 근육 비대를 좀 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치료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만 만약에 그렇게 안 좋다고 한다면요. 조금 더 검사는 필요할 것 같으네요. 네. 한쪽으로만 안 좋다라고 한다면요. 이게 좀 어깨가 되게 좀 치료가 복합적이긴 해요. 예를 들어 뭐 회전근개 하나만의 뭐 문제다라고 한다면요. 뭐 이렇게 차라리 요거를 치료하는 거는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게 이제 복합체가 돼버리면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뒤쪽에 견갑골까지 문제가 되게 되는 경우는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게다가 지금 팔목까지 또 같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된 그런 상황이니까요. 네. 아진님께서는 또 두통이 몇 년째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머리가 무겁다. 근데 자기 본인의 피를 뽑아서 목 뒤에 피를 넣는 게 효과가 좋은지, 이거는 블러드 패치라는 치료요법이에요. 에피듀랄 블러드 패치, 경막에 본인의 그 블러드,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패치,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막아버리는, 압력을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그런 치료요법입니다. 아니면 성상신경 차단술이 효과가 좋은가요? 근데 뭐가 효과가 더 좋다라고 직접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른 치료요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열을 가리는 그런 치료요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본인의 피를 뽑아서 목 뒤에다가 그 주사를 놓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잘하는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우선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뭐 피를 뽑아서 피가 굳기 전에 경막 외에다가 주사를 정확하게 집어넣어야 되고, 그 부위 자체가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술 자체는 전문가에게 받아야 된다, 우선은. 그리고 그 시술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 주로 어떤 두통이 효과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을 때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뭐 보통 고럴 때 많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런 분들. 누워 있으면 조금 괜찮아요. 그런 종류의 두통 있죠. 그럴 때가 좀 효과는 주로 더 있어요. 고개를 주로 이렇게 들고 있을 때 많이 어지러운 그런 종류의 두통, 울렁거리거나 그런 종류의 두통은 효과가 있습니다. 성상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이제 주사를 맞는 거예요. 여기다가 목에 왼쪽, 오른쪽 이제 뭐 번갈아 가면서 맞을 수도 있고, 뭐 양쪽으로 한 번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한쪽 초음파 보면서 맞으셔야 돼요. 그 블라인드, 그러니까는 그냥 맞는 경우, 옛날엔 그냥 놓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보면서 맞으시는 게 좋고요. 그거는 얼굴로 가는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종류의, 특히 그 교감신경을 안정시키는 그런 종류의 주사 치료입니다. 근데 일시적이에요. 어떤 주사 치료든 뭐 신경을 아예 죽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 일시적인데, 성상신경 차단술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더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주사 치료를 받아주는 거가 필요해요. 성상신경 차단술 저는 되게 좋은 주사 치료라고 환자분들한테 추천을 드려요. 이게 되게 훌륭한 주사 치료거든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안구가 이렇게 눈이 뻐근하면서 두통이 온다,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되게 해볼 만한 주사 치료죠. 뭐 그리고 또 막 그 코에 왜 부비동염 있는 분들도 성상신경 차단술이 도움이 된다, 요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연구 결과 중에 하나는 그 미군들이 그 예전에 뭐 그 전투에서 컴뱃에서 거기서 인제 뭐 그 전투화를 이렇게 쓰고 아프잖아요. 이게 두통이 생겼는데 성상신경 차단술을 같이 해 줬더니 효과가 좋았다, 뭐 이런 연구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 주면 얼굴 두통에도 효과가 좋고, 뭐 또 우울증에도 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연구도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조금 반복을 해 줘야 그 치료 효과가 좀 갑니다. 그리고 얼굴 쪽으로 대상포진이 생겼을 때, 이랬을 때도 성상신경 차단술이 적응증이 되고요. 요거를 해 줬을 때 팔 쪽으로도 좀 통증 이렇게 심한 분들, 요런 경우도 팔 쪽으로도 일부 주사 효과가 가거든요. 그래서 뭐 성상신경 차단술을 함께 고려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상신경 차단술은 좀 부작용이자 치료를 했을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한 2시간 정도 눈이 이렇게 처져요. 예, 그 국소마취제 효과인데 눈이 2시간 정도 처지기도 하고 주사 약이 조금 이 안쪽 목 쪽으로 조금 퍼지게 되는 경우 목이 일시적으로 쉰다든지 침을 삼킬 때 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약이 약간 바깥으로 퍼지면 어깨나 팔이 약간 마취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든지 요런 부작용이 한두 시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네 흉곽 출구 탈출 증후군인데 팔이 저린 거 보니까 신경 쪽인 것 같다. 근데 혈관이 눌려도 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신경이거나 혈관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눌리면 둘 다 눌릴 수도 있고 흉곽 탈출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신경이 눌릴 수도 있지만 혈관이 눌려도 저릴 수 있습니다. 네. 진료과는 신경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중 어디로 가는 게 맞나요? 모든 과가 다 뭐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인제 그 과에서 그 흉곽 탈출 증후군을 본다고 전문 이렇게 적어 놓는 데들이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보나 정형외과 선생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검사가 또 쪼끔 복잡하거든요, 흉곽 탈출 증후군이.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이거를 봅니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서 그곳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검사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리는 거는 신경이 눌려도 저리고 혈관이 눌려도 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근데 혈관이 눌려서 저린 거는 또 이렇게 뭐랄까 색깔 변화라든지 또 차가워지면서 저리는 게 더 동반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맨소레당 같은 연고와 붙이는 파스는 효과가 동일한가요? 라고 물으셨는데요. 붙이는 파스도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저는 병원에서 이제 처방하는 파스 종류는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약국에서 사는 종류 파스 많잖아요. 그런 종류 파스도 일부 처방을 하지만 처방이 꼭 필요한 종류의 파스도 있어요. 국소마취제가 이렇게 도포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파스도 있습니다. 뭐 고런 것도 처방하기도 하고요. 맨소레당 같은 연고는 인제 근육통 요렇게 좀 어느 정도 싸하게 화하게 만들어 주려는 고런 종류의 연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종류의 연고도 병원에서도 처방하는 종류의 연고가 있어요. 화하게 만들어 주는 연고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도 병원 처방용이 또 있다. 효과는 동일하지는 않겠죠? 또 그게 환자분마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보면은 그 화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선호하는 분도 있고 그 화한 느낌이 너무 강해서 "싫어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환자분이 무엇을 더 선호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저는 2 가지를 처방을 해 보고 더 부드러운 걸 선호하시느냐 더 센 거를 선호하시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거 위주로 처방을 해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뭐 병원에 이제 코드가 뭐가 잡혀 있느냐에 따라 좀 병원 얘기이긴 합니다만 처방할 수 있는 그 제품들이 좀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다시 좀 우리 슬라이드로 살짝 넘어가서요. 다른 환자 한 케이스만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요. 벌써 아픈 지가 10 년이 됐습니다. 10 년인데 좀 젊은 분이에요. 젊은 분인데 보면은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요렇게 신경이 있어요, 신경. 신경이 보면 이게 이상근이에요. 이상근이고 이상근이 원래는 이상근 밑에 신경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상근 밑에 신경이 있는 게 아니라 이상근 위에 또 신경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전체 인구의 20% 에서 그 신경이 다리로 내려가는 우리 그 신경이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이 갈라지는 게 일찍 갈라지는 거죠. 20%의 인구가. 근데 이게 비정상은 아닙니다.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우리가 쪼금씩은 다 베리에이션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이렇게 좀 쪼금씩은 뭐 그렇다고 비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비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뭔가가 동그란 게 보이죠? 요게 인제 신경이 일찍 갈라진 거예요. 이 전체 인구의 20%가 신경이 좀 일찍 갈라지더라.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일찍 갈라진다라는 거죠. 이 좌골신경이 일찍 갈라졌다. 그래서 요것도 좌골신경, 요것도 좌골신경. 좌골신경이 원래 2 개가 합체돼서 여기에 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좌골신경, 위에 좌골신경 2 개가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상근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좌골신경이 위에가 하나가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좌골신경에다가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초음파를 보고 좌골신경 위에다가 이렇게 콜라겐을 덮어드렸어요. 네, 콜라겐으로 이렇게 패드를 깔아드렸죠. 이분은 증상이 뭐였냐면 누워서 자려고 누우면 엉덩이가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 좌골신경이 생각해보세요. 이쪽이 엉덩이거든요. 이 위가 여기가 엉덩이. 이쪽이 이제 앞쪽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앞쪽으로 있는 뭐 치골이라 그래야 될까요? 앞쪽 그 인귀날 그러니까 앞쪽으로 있는 우리 사타구니 쪽. 이 위쪽이 엉덩이 쪽입니다.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그 초음파를 갖다 댄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에 신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누우면 이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이상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빵빵하게 있어서 신경이 이 밑에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이 이상근이 이렇게 좀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대둔근이 쿠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상근이 여기 벌써 이렇게 갈라져 버렸으니 일찍 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조금만 앉아있어도 얘가 눌리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가 이렇게. 그래가지고 결국엔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불편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아주 그냥 끈적끈적한 그런 두꺼운 콜라겐을 이렇게 주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다가 이렇게 아주 두꺼운 콜라겐을 쫙쫙쫙 주사를 놓고 깔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거 신경? 이거 신경이에요. 신경이 지금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다가 주사를 놓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분 같은 경우도 MRI 상으로 좀 이상근을 같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조금 좀 이상근을 또 이상근도 너무 두꺼워지면 그 이상근을 막 좀 제거를 하거나 막 절개를 하는 뭐 그런 수술도 받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좀 호전이 되면은 그나마 좀 많이 뭐 다행일 텐데요. 이분은 그거를 하고 나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부위에. 그래서 염증이 생겨서 결국에는 좀 감염처럼 돼버렸죠. 염증 생기고 감염까지 생겨가지고 그래서 2차적으로 그 부위에 감염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상근이 좀 약간 녹았어요. 제거까지 했는데 녹아버렸죠. 그래서 원래 여기가 이상근이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이상근이 녹고 그리고 이상근 밑에 있어야 되는 내 폐쇄근도 좀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상근 밑에 있는 좌골신경이 손상까지 됐어요. 감염으로 인해서. 양쪽 다리에 온도 차이가 많이 안 나 보이지만 1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1.2도 뭐 이렇게 좌골신경 손상 이래가지고 왼쪽 다리가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계속 차갑다고 말씀 주시고요. 초음파를 갖다 댔더니 여기가 이상근 있어야 되는 부위인데 이상근이 없어요. 이렇게 그냥 까매요. 이렇게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근육이. 그래서 환자분은 계단을 내려갈 때 너무 힘들다. 뭐 힘이 안 들어간다. 걷는 거를 5분 이상 걸으면 도대체가 걸을 수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이상근 있는 부위가 뭐 펑하니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상근 있는 부위인데 비어 있고요. 신경은 이렇게 보이고요. 이랬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이렇게 좀 근육을 키워주는 주사를 많이 놔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좌골신경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의 모습이에요. 근육 키워주는 주사 좀 놔드렸고, 그래도 이게 조금 안정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긴 했어요. 조금 더 되게 근데 본인이 재활을 열심히 하긴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막 1시간씩 걷고, 아직 계단 내려가는 건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활을 열심히 하면서 노력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근육량은 많이 좋아지긴 했다. 그래도 제가 조금 더 치료는 더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육을 키우는 치료들을 하면서 환자분을 독려를 하고 있다. 다만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콜라겐 주사도 놓고 DNA 주사도 놓고 염증도 제거하고 이러면서 근육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엉덩이 부위 쪽으로 그 이상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음부신경통 그것도 제가 이제 환자분을 음부신경 쪽 계속 회음부가 아프시다는 분인데 초음파로 음부신경 옆에 조금
조그만 점액종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어요. 뭐 고런 것도 MRI로 안 나옵니다, 잘. 그런 환자분도 발견했는데 음부신경 블록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음번에는 또 우리 환자분들 되게 많이 앓고 계시는 그 엘보우 이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엘보우도 굉장히 많이 그 문제가 되시죠. 힘들잖아요. 엘보우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엘보우도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엘보우가 막 찢어졌어요. 네, 이분은 골프를 많이 쳐갖고 엘보우가 찢어졌습니다. 실은 저희 남편입니다. 엘보우가 찢어져 버렸는데 엘보우 인대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열심히 콜라겐을 놔서 지금 회복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해서 엘보우 치료를 해서 제대로 회복을 시킬 수 있는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게 만성 통증이란 게 되게 치료가 더뎌요. 치료가 더디고 인내를 요구를 합니다. 인내를 요구를 하고 조금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그냥 악화가 됐다가 근데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통증을 치료를 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조금 좋아지세요. 조금 좋아진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이렇게 움직이십니다. 부지런하세요.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이 조금 좋아지시면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다시 또 아파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본인의 몸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만성통증 환자분들이 본인의 몸을 가장 프레셔스하게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나 더운 지금 여름인데 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2주 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그 엘보우 통증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아주 자세하게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